갑자기 포털 검색어에 백두산과 화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백두산 화산 폭발 토론회까지 열렸을 정도니까 과거에 이 문제 직접 취재한 홍사훈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검색어에 백두산하고 화산 폭발이 올라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백두산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한라산인 건 알고 거고요. 있습니다. 예. 네. 이 4월이 과학의 달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달을 맞아서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제목이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언제 분화할지 모르지만 있으니 또 지금 또 높은 상태이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네. 그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공청회가 나왔는데 그때 연구 자료들이 들어갔었던 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묻게 된 거죠. 취재한 게 7, 8년 전입니다. 홍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게. 네, 그때도 2010년에 굉장히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때도 많은 그 파장을 불러왔었는데 그때 취재한 계기가 뭐였죠? 사실 백두산 이거 화산하면 사실 좀 뜬금없잖아요. 네. 지금도 뜬금없는데 사실 2010년도에 제가 그때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그때는 더 뜬금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참여정부 때 그때는 남북 관계가 좋았었잖아요. 네. 그때 북한에서 갑자기 남측 정부에 SOS를 줬다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이게 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공포스럽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 좀 도와달라. 이게 폭발하는 거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 백두산이 화산이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취재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랬더니 이게 정말로 백두산이 화산, 그것도 매우 위험한 화산이더라라는 걸 이제 저희가 지금 알게 됐죠. 자, 그냥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면 높습니까? 백두산이 화산 폭발에 대해서는 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매우 그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뭐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인터뷰했던 중국 화산센터, 백두산 화산센터의 그 슈젠동이라는 그 화산센터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2006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조마조마했다. 당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이게 화산 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다. 네. 당시에 폭발 없이 넘어간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행운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과학원 교수 한 사람은 당장 내일 이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백두산은 지금 모든 그 화산 폭발에 대한 그 어떤 상태는 돼 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런 과학자들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학자들이 보는 과학적 근거라든지 통계라든지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백두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산들이라는 게 밑에 마그마 용암이 이제 올라와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그마가 백두산 밑에 보니까 중국 그 화산센터에서 측정해 보니까 마그마 덩어리, 마그마 방이라는 게 한 4개 정도가 위치별로 지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마그마 방이 지표에서 한 5km 정도에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 가까워 보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올라오면은 마그마가 이제 지표면을 이제 점점 밀고 올라오는 거니까 지각이 막 움직이면서 저렇게 올라오니까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뭐 그때 2006년도에는 한 달에 뭐 지진이 200번 넘게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온천수, 백두산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거기 온천수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거로 뭐 달걀로도 삶아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게 2000년대 그 이전까지는 한 온천수 온도가 한 70도 정도 됐었는데 계속 올라가서 2011년도에는 그게 78도까지 올라갔더라. 왜냐 마그마가 점점 올라오니까 물이 뜨거워지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가정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헬륨가스라는 게 보통 이제 공기 중에도 헬륨가스가 있긴 있는데 이게 매우 극미량이거든요. 근데 지하에는 땅 속에는 이게 헬륨가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헬륨가스 농도가 한 6배 정도가 막 증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이 이거 2006년도에 터진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그때는 넘어갔는데 행운스럽게 요즘 이제 다시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더라. 그리고 또 주기가 이런 백두산이 불안정한 주기가 한 12년, 13년 이 주기로 또 돌아가는데 요즘이 그 시기에 이제 도래한더라. 그래서 뭐 백두산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거죠. 만약에 화산이 백두산에서 폭발할 경우를 가정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백두산 천지 바닥에 3개의 분화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분화 과정에서 그
틈을 타고 차가운 천지물이 뜨거운 마그마와 만날 경우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폭발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 만들어진 막대한 양의 화산재와 화산 쇠설물들을 무려 시속 1000km 속도로 크게는 천지 반경 최대 60km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뭐 가정한 그래픽입니다.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 정도의 위력까지 예측할 수 있다. 백두산이 위험하다는 게 네. 그 백두산 자체의 위력도 있지만 위에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천지는 그 물은 차가워요. 그러겠죠. 밑에 마그마는 한 1000도에서 2000도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둘이 만나면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제가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가 네. 그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한 실험하는 잠깐 화면이 볼까요? 있거든요. 네. 한번 좀 준비가 됐는지 차가운 모르겠습니다. 물과 뜨거운 마그마가 저희가 네. 후라이팬에 그러니까 식용유를 끓고 물을 단 한 방울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저렇게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저렇게 막 폭발하듯이 막 그 뜨거운 식용유에 떨어지니까 네. 원래 된다는 폭발의 그 원리가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천지에는 물이 담수량이 지금 20억 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운 천지 물과 뜨거운 1000도에서 2000도 되는 용암이 만나면은 대폭발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화산이다라는 네. 얘기죠. 천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하면 천지물을 다 빼낼 수도 없는 거고. 네. 2010년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했을 네. 때도 피해가 컸죠. 2010년 4월 9년 딱 됐네요. 네. 그때 폭발했었을 그때는 물은 없었는데 화산재가 공중으로 치솟으면서 유럽 지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네. 뭐 경제적으로는 1,800억 가량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뉴스가 기억이 나는 게 아이슬란드 저쪽 지역 주민들의 식료품 보급이 다 끊겨서 운항이 네. 다 안 되니까. 이건 저 당시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영상입니다. 예, 네. 그때 피해 규모로는 경제적으로는 저 정도였지만 사실 생활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을 가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저것보다 더 클 수 있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한단 말이에요. 백두산 같은 아이슬란드 경우에. 이 네. 화산이라는 게 그 화산의 그 위력, 그 위험성에 따라서 이 등급이라는 게 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시작해서 7등급 정도가 있는데 아이슬란드 화산이 4등급 화산입니다. 그 아이슬란드도 사실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네. 근데 4등급인데 백두산은 터지면 이게 7등급 바로 최고인 그 맥시멈 8등급의 바로 전 단계 화산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 아이슬란드나 한라산도 원래 화산이었잖아요. 화산이었는데 거기는 용암의 종류가 좀 구멍이 거기 많잖아요. 그게 무슨 현무암이라고 네. 해요. 현무암이라서 구멍이 뻥뻥 뚫려서 화산 가스가 이제 차더라도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백두산은 유문암이라는 용암으로 돼 있어 갖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화산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막걸리 예를 들어서 우리 마실 때 흔들어서 하면은 탄산가스가 꽉 차잖아요. 압축돼 있으면 더 크게 터지죠. 네.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터지지 않게 하려고 조금씩 가스를 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한꺼번에 틀면 터지잖아요. 네. 백두산이 그런 화산이라는 거예요. 이 끈적끈적해서 가스를 한꺼번에 꽉 잡고 있다가 네. 한꺼번에 터트리니까 그래서 위험한 화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믿을 건 이제 과학적인 통계 텐데 과학에 기초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렵 지진 발생이 너무 잦아졌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잦아진 겁니까?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평균 한 70회 정도, 70여 회 정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2003년의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좀 더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240번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뭐 굳이 따지자면은 거의 하루 이틀 걸러 사이에 지진이 계속 발생할 정도가 되니까 마그마방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있다. 네. 그러니까 폭발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지표면도 이렇게 부풀러 올랐다 내려갔다 그런다고요? 마그마방이 올라오니까 네. 당연히 그 위에 땅도 백두산 자체가 해발 고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뭐 몇 미터씩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보면은 2003년도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천지 해발 고도가 위성에서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해발 고도를. 네. 2003년도에 한 1년 만에 4.6cm 정도가 백두산 고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에 또 1년 만에 7cm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계속 그 다음 때는 이제 그때가 피크였고 점점 이제 좀 그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네.
뭐 2010년도에 조금씩 낮아지기도 했대요. 다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니까 이 주기가 한 12년, 13년 정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5년, 2006년이었으니까 12, 13년 정도면은 어쩌면 네. 이제 다시 그 불안정 주기에, 시기가 네.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당사자인 북한 입장에선 내심 더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직접 백두산을 시찰을 해서 네. 그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경에 광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곧 그렇기 때문에 16년쯤 폭발할 것이라고 그때는 아마 북한에서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지금 보는 광산에서 많은 철광석을 캐내야 된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 주택들도 다 철거를 하라라는 네. 식의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 11년 이때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이게 조만간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백두산 옆에 그 중국 쪽에 그 연변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거기 연변 그 조선족 자치정부 이쪽에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 보니까는 거기서는 이미 그 백두산 분화에 대비해서 그 이 매뉴얼, 대피 매뉴얼, 아, 통신국은 어떻게 하고 네. 소개는 어떻게 하고 이걸 갖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피해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지금 화산 폭발 지수가 어느 네. 정도이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폭발 지수가 4 정도일 경우에는 남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물론 자연스럽게 중국도 지금 뭐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경계가 있으니까 네. 그쪽도 피해를 입을 거고요. 폭발 지수 7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뭐 중국, 일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렇게 화산재가 올라가게 되면은 태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양을 가리면은 사실 지구 전체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그 인도네시아 탐보라 환산이 터졌을 때 그때 아일랜드 대기근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네. 감자기근이라고 하는 거. 네. 그때도 태양을 가려서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감자가 뭐 역병이 돌아서 네. 결국 그런 게 발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시청자들에게 뭐 너무 막연한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남과 북이 이런 건 충분히 또 중국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이 뭐 화산을 터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막을 수는 없지만은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있는 매우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터지기 전에 좀 대비를 하고 대피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남북 간의 공동 조사가 2006년도에 그걸 2007년도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좀 잘 안 됐지만은 지금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공동 조사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상훈 기자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사진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제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우리 대통령 전용기에 우리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태극기가 순환을 많이 겪네요. 뭐 접혀져 있는가 하면은 외국의 것들이 바른 태극기가 걸려 있기도 하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금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정부가 좀 깨달았으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얘기하죠. 네. 의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꾸 실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단순히 의전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네.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행히 출발 전에 발견해서 바로 잡긴 했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원, 정청래 두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